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답보 상태인 비핵화 후속 협상과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진행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 올해 들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그동안 남북 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는 물론이고요.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도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서둘러 만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오늘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북미 간에 뭐 정상회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이 그걸 또 점검하기 위해서 또 갔지만 비핵화가 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이 한 행동들은 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를 동결시키거나 내용 자체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사찰단 복귀 같은 거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알맹이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미국 측에서도 국내 여론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은 성의를 다했다라 그러고 인질도 석방하고 유해도 송환했다 그러는데 미국 측에서 너무 해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서로 교착 상태에 지금 처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이 이제 중요한 그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상된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전력 질주해서 이걸 하겠다기보다 11월 달 초에 있는 미 중간 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도가 상당히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1월 6일 날 선거거든요. 네. 그러면 9, 10월에 성과를 내는 게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야 예정된 대로 9월, 10월에 뭔가 성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북한도 9월 9일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고 그래서 신년사에서 올해 이 행사를 민족사적인 뭐 아주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그 더운데도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제 활동을 독려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8월 말 9월 초까지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신다고 할 때 갈 수 있는 게 8월 말 9월 초까지. 왜냐하면 9월 9일이 정권 수립 기념일이고 9월 11일은 또 동방경제 포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9월 초 아니면 9월 중순 둘 중에 하나 아마 날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잠깐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네. 가장 큰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북한 쪽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난번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갖고 갔는데도 안 만나줘가지고 세 번째 방북했을 때 말이죠. 사실상 외교적으로 낭패를 본 셈인데 그래도 뭐 진전이 있다. 그거는 배경에는 아직은 뭐 속도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가느냐 여부는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체면을 살리려면 북미 간에 뭐 성김 최선희 간에 실무회담을 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야 되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폼페이오 장관이 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하고 나서 북미 실무회담 하고 아니면 그 전에 북미 실무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가시고 시진핑 주석도 가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고 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고 이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유엔 총회 다음 달에 열립니다. 이 네. 유엔 총회에 남북 정상이 동시에 참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글쎄 뭐 50%가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도 종전 선언에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3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본래는 북한이 중국을 빼도 좋다 이래서 왔었는데 아마 북한이 중국 빼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정부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중국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시기가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생각했는데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역시 4자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유엔 총회에 문 대통령도 가시고 네. 김정은 위원장 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하면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유엔에 가면 유엔에서 9월 말 정도에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걸 거부하거나 안 갈 이유가 없겠죠. 북한과 남한 양측은 다 종전선언을 하기를 좀 원하고 네. 있고요. 중국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키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하면 본래는 김정은과 합의되면 6월 12일 날 종전선언 서명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엔사를 오히려 미국은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자칫하면 유엔사 해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종전선언 해버리면 북한이 그 다음에 비핵화를 안 하면은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 해놓고 무슨 군사 개입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 해체 상관없다. 주한미군 한미동맹 상관없다는 또 중국도 그걸 동의하는 걸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 종전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네. 하나 관심 가는 부분이 바로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북측의 대표단을 보면 철도성 부상이 참석을 하고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양측의 대표단이 좀 비대칭적입니다. 네.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 2차장도 나가시는데 북한에선 전부 경제 인사들이에요.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만 네. 남북 관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도 분명히 남강표 차장이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나 북한은 듣기만 하고 대답을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의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먼저 제안을 한 거 보면은 정상회담 받아들일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구성원을 보면 왜 한국은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 자원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네. 하느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면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가 전혀 지금 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고 싶지만 못한다. 따라서 비핵화를 조금 하면 개성공단도 재개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도 할 수 있고 좀 더 나가서 철도도로도 진짜로 뭐 조사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가는데 얻게 되는 그 이득을 크다는 걸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도 오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워낙 의제들이 네. 많아서 말이죠. 비핵화는 분명히 이제 얘기는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이제 담당자가 안 나오기 네. 때문에 이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뭐 리성건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리성건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북한에.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할 때 김여정이 옆에 가서 툭 치니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피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리성건한테 얘기해야 뭐 효과가 있겠나. 그러나 우리 의사를 전달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촉구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